네, 안녕하세요. 안산 신흥지사 목감 미래인학원의 장소영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표정, 웃는 표정 감사해요. 저도 이제 같은 원장이지만 제가 먼저 미래인을 했다는 이유로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랫동안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좀 더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나왔고요. 혹시나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주저없이 손을 들고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세 가지는 알리고, 올리고, 갖추고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 학원을 조금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는 미래인만 한 지가 지금 제가 한 13년인가? 몇 년 됐죠? 14년인가? 네,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한솔플러스일 때부터 이제, 거의 초창기 멤버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좀 많은 교실들을 거치면서 지금의 목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방에서 미래인을 만나서, 아이들 저희가 한 25명일 때 가맹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0명 이상을 할 때까지 이제 이렇게 같이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25명 정도 있을 때부터 100명까지 어떻게 관리가 가능한지를 제가 좀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맨 처음에 있던 지역은 주택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지역이에요. 지금은 현재 신도시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가 지역에서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500명 정도 되는 학교를 가지고 있는 좀 항아리 상권의 이제 곳에서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일단은 처음에는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는 열정도 많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런 거죠.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가 싸들고 가가지고서는 동네에서 다 이렇게 뿌리고 다니고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또 공부방을 하기 전에 학습지 회사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회사에서 애들이 좀 제가 가는 게 짜증나서 내가 부르지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방을 차리게 됐었는데 이제 그런 데서 배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학교 앞에서 이제 제가 홍보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혼자서 이제 뭐 아무 도움 안 받고 혼자서도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문이 나고 그래서 학원들에서 좀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학원에서 허위 신고를 막 계속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막 와서 교육청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자꾸 허위 신고하면 이것도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저 학원으로 나가야겠다 했더니 오히려 교육청에서 요즘 학원 문 많이 닫아요. 그냥 여기서 이거 하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이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학원에서는 저희 공부방 앞에 차 세워놓고 애들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학원은 앞에서 홍보하고 있으면 못하게끔 막 방해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5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원으로 나와서 오히려 이제 학원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확장된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홍보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전봇대나 어떤 뭐 전단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많아지니까 안 나가기 시작해요. 수업하기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이렇게 이제 좀 멈췄죠. 멈추고서는 어차피 입소문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약간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사를 했어요. 너무 이제 그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좁아서 조금 넓은 곳을 찾아서 이사를 가기 시작했더니 학교 후문 쪽으로 갔는데 조금 안 보이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랬었으면은 계속 이거를 알렸었어야 됐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학원을 그 동네에서는 모르는 아이들이 없었는데 거기 학원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 한 가지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거는
너무 기본이죠. 예, 그건 기본이고요. 어떤 뭐 교사 관리, 위치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위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만약 아직 자리를 안 잡으신 분들이라면 위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사실 종목이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요. 같은 어떤 그 업종마다 어울리는 위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위치가 그렇지 않다면 얼만큼 알리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형태를 다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밀착 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공부방에서 애들이랑 되게 뭘 많이 해먹었어요. 네, 그래서 공부방은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많이 뭐 해먹기도 하고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밀착 관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과목밖에 못하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과목들과 많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같은 층에 있는 뭐 미술학원, 뭐 피아노 학원, 뭐 이제 아니면은 뭐 영어 학원이랑 같이 해서 홍보도 같이 나가고 또 제가 약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이라 거기 있는 원장님들이랑 좀 힘을 합해가지고서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으로 왔었을 때는 어떤 특히나 체계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원생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 강사 관리, 그다음에 시스템화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관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들이 한번 여기 그 원장님들 아니 정체성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업가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입니다. 네. 저는 사업하는 교육자죠. 사실 그런데 저희는 교육자? 내가 내 철학을 펼치고 싶으면요. 일단 존재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내가 아무리 좋은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제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걸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몇 명까지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인원수까지를 가려면 미친 듯이 일단 먼저 알리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게 맞겠죠. 저는 좀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시대의 흐름을 좀 이해할 부분들이 있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신선한 어떤 젊은이의 이런 아이디어로 많은 원장님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이제 더 통통 튀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시대의 흐름들 가운데에서 그것 좀 특히나 사교육에 있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더 빨리 캐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는 몸으로 뛰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몸으로 뛰는 홍보는요, 지금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학교 앞에 나가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 또 내가 발로 뛰고 움직이는 것만큼 내가 이거를 가지고서는 지금 아이가 안 들어올지라도 알리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각인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라도 만나면 그 친구들 길거리에서 인사라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 특히나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 같은 거를 지금 해놓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0명으로 시작했었을 때는 저희가 기존 주택가 지역에서 이제 거기에 아이들이 학령 인구가 많이 줄고 그 지역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500명이 넘게 있던 아이들이 이제 300명대로 줄면서 이거는 시장 자체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을 옮기는 게 맞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옮겼어요. 신도시 쪽으로 옮겼을 때 맨 처음에 그럼 0명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0명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지금 제가 수학하고 논술을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1+1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이 어떤 거였냐면 한 과목을 하면 한 과목이 무료인데 저희는 수학이 메인이다 보니까 수학을 하면 논술을 무료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초등 졸업할 때까지.
네, 좀 과감하게 걸었습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히 뭐 한 달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확 당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 이벤트를 가지고 저희 선착순 10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픈 전에 10명이 확보된 상태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 나가는 부분들, 이제 저희가 특히나 주기적으로 이제 학부모 설명회 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수학연수 이렇게 해서 썬팅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아무것도 없길래 대형 현수막 하나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었더니 갑자기 위아래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걸었더라고요. 심지어 밑에 저희랑 색깔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이렇게 해서 너만을 위한 특별한 수학이라는 멘트를 넣어서 이제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손 잡는 전문가라고 해서 저 말을 타이틀로 넣었는데요. 이게 저는 저희들의 어떤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으로 가질 수가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결손을 잡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작년에 지금 영어를 저희가 추가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현수막을 조금 때때로 한 번씩 바꿔주면서 시선을 좀 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런 디자인 하는 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걸어놓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서 저희는 작년 한 해 동안은 학부모 설명회를 좀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회를 하면서 새학기 때 이제 입시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특히 올해까지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떤 설명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예배 중등 고교 분석,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알고 있고 이거를 잘 로드맵을 그려줄 수 있는 학원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학원만의 어떤 컨셉이 좀 분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각자의 학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일단 내 지역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지역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잖아요.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인지. 저는 좀 완전히 다른 특징의 한 3곳에서 같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곳마다 어떤 내가 잡아야 되는 컨셉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곳은 주택가 지역에서는 사실 컨셉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변에 워낙에 다 저희는 이제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만의 특별한 좀 컨셉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았던 부분들은 기본기가 남다른 학원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본기를 잘 다져서 다른 학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학원에서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너 어디서 배웠어? 너 되게 잘 배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학부모님이 전화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 들었다고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학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잡았던 저희의 그 4가지 어떤 그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춤 학습은 맞춤 학습인데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 맞긴 맞지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전문가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오대교 그 대표님 말씀하시던데 그거에 되게 우리 동의를 하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학습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지금 이제 논서 수령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화됐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남다른 기본기로 입시까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아이들이다 라는 부분들이 저희 학원만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컨셉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것도 다 제가 만들었던 어떤 그 팜플렛 같은 건데요. 한번 참고하시라고 같이 이제 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올려야죠. 그러면은 지금 다 미래엔을 이제 감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행을 하신 건 이거를 굉장히 수월하게 잘 관리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성적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저희가 맞춤학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혹시 다 인지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감행을 하셨겠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이잖아요. 그럼 사교육인 제가 대체 왜 필요할까? 공교육 안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그런 빈 결손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 빈틈을 메워주는 일이다. 그게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상담하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 잘못한 거, 못 배운 거, 빈틈이 생기는 거 메워주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감행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미래엔 수학이 최고죠. 그쵸? 선택하신 거에서는 이제 선택하신 거는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여기 이거는 최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면요. 가르치는 곳이 다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가 아니면 저는 최고가 아닌 걸로 아이들에게 대접을 하는 건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감행하셨으면 이거에 대한 거를 무조건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혹시나 이제 영어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저학년 친구들이라도 수업을 반드시 해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원장님들께서 이 시스템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시를 하시면요. 업무 지시가 정확하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을 같이 강사님들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강사님이 받으시는 건 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내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내리려면 이 시스템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적어도 이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려면 수업은 해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꼭 저학년이고 고학년이고를 떠나서 저학년 친구들이라도 한번 잡아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보셔야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선 지시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업은 꼭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이라도 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확실을 해야 그게 효과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야지 당연히 상담하는 가운데서도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학습 목표를 조금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남다른 기본기를 가지고서 그 컨셉으로 잡았으면 그 컨셉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 체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릇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원장님들 그 지역에 가셔서 내가 어떤 걸 목표로 삼으실지를 생각하시고선 거기에 대한 컨셉을 잡으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동시간대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레벨을 올리시는 것보다는 그 낮은 레벨로 이거를 계속 관리하기 쉽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나의 컨셉이 어땠어? 근데 저희 컨셉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그릇을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틈만 나면 레벨을 높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레벨의 문제들을 아이들이 풀어본 친구와 안 풀어본 친구는 너무나 달라요. 특히나 어릴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문제를 자꾸만 연습해줘서 이 생각의 사고의 확장을 시켜줘야 아이들의 그릇이 커지는 거잖아요.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같이 보는 건데 그럼 수학적 사고력은 생각을 해야 쓰지 이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틈만 나면 조금씩 레벨을 저희가 높이려고 막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아이들이 서술형에 대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 그 4단계 서술형에 대한 부분들의 컨텐츠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에서 그릇을 이렇게 키웠으면 중학생 아이들은 일단 중요한 거는 유형을 많이 만나봐야 돼요. 많이 유형을 만나봐야지 나중에 이제 수능 유형이라든가 같이 도달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그래야지 이제 그 힘이 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등은 훨씬 더 다양한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수업 모델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주 4일 수업입니다. 초등은 주 4일 수업이고요. 중등은 주 3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는 금요일을 이렇게 놔둬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강 같은 거는 거의 금요일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요. 안 되는 친구들은 뭐 주말까지도 나와서 시험 기간에는 지금도 저도 오늘도 이거 끝나고 또 수업하러 가야 되긴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일단 주 3일 수업으로 해서 50분씩 수업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시간씩 이제 4일 동안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3학년까지 중학생 친구들은 1시간 반씩 수업을 해서 3일 동안만 수업을 해요. 그런데 말은 3일이라고 이야기를, 어머니들한테 3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은근슬쩍 아이들은 4일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보충데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보강 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날은 날 잡고 보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결손들을 잡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이 맞춤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기초가 필요하면 더더욱 맞춤 학습이 필요하고요. 결손이 심하면 또 맞춤 학습이 필요하고요. 편차가 커도 그 다음에 특히 뭐 선행을 위해서도 다 맞춤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방학이 제일 중요해요. 방학 동안에 제대로 기본을 잘 잡아놔야 3월부터가 편안합니다. 새 학기가 됐는데 선생님이 힘들어해요. 그럼 이거는 방학을 잘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개념 초등학생, 개념책, 계산형책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학습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개념책은 저희가 얇잖아요. 그래서 보통 2주 안에 끝나는 걸 목표로 해요. 하지만 4주 다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 달에 못 끝내는 친구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상위권을 기준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놓으면 저희 친구들이 대부분 저희는 그래도 한 평균 이상은 다 2주까지 다 완료를 해요. 그래서 개념을 2주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력은 보통 한 장 반씩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맞춤학습은 개념보다는 한 주 뒤에 진도를 나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원장님들께서 맞춤학습을 진도를 나가실 때 가장 핵심은 일단 개념이 제일 먼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계산력이나 아니면 맞춤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라오는 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되게 중요한 게 맞춤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를 하나씩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가르쳐 줘야 될 게 너무 많으면 이게 수업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개념으로 진도를 나가주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계속 문제를 풀이하면서 점점 심화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흘러가게끔 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기본이 끝나고 나면 더 추가되는 부분들은 일단 방학 때는 저희는 무조건 익힘책은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익힘책은 한 번씩 방학 동안에 미리 풀어보고 이제 학기를 진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학집 표지에도 일부러 미리 보는 익힘책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머니들이 받아보실 때도 익힘책 미리 봤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익힘책까지 미리 공부하고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학습량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유형 플러스 같은 걸 더 추가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콘텐츠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추가해줄 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표지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제본 떠서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1, 2, 3, 4주차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1주차에는 저희가 보통은 아이들 학습하는데 3가지가 돌아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저희가 되게 저희 책의 장점은 얇은 게 장점이에요. 가르쳐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두꺼운 책을 할 때는 똑같은 양의 문제를 풀더라도 이게 계속 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덜 지루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은 양의 그 문제를 풀고 학습을 하더라도 훨씬 덜 지루하게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3가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춤 학습을 잘 보시면 맞춤 학습이 따라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방학 동안에 좀 빠르게 나갈 때는 첫째 주에는 맞춤 학습이 이 전 학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거죠. 먼저 그 전에 배웠던 거를 한 학기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2주차에 나갔을 때는 맞춤 학습은 1주차에 배웠던 걸 가지고 이걸 이제 복습 개념을 다시 한번 실전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맞춤도 계속 나가는데 지금 이제 단원 한번 표시를 해드렸고 여기다가 이제 개념이 끝나고 조금씩 이제 익힘책을 조금씩 추가해주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필요하시면 네. 네. 그럼 이제 학기 중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이제 똑같아요. 기본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학기 중에는 이 맞춤 학습을 이제 쌓이는 학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진도로 안 뽑고 내신 대비로 뽑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1단원, 1단원, 2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이런 식으로 누적돼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는 서술형하고 수리논술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단계별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데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노하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날을 잡아서 서술형을 하게 되면 가르쳐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술형을 문제를 뽑아놓고 하루에 2문제만 풀게 합니다. 매일매일 학습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고요. 오히려 가르칠 게 조금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 부담스럽게 막 쫓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요.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원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단원평가는 그냥 하다가 하루에 날을 잡아서 그날 다 그냥 단원평가를 무조건 푸는 날로 해버려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저희가 잊어버려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잃어버려서 그냥 아예 날을 잡고 이날은 단원평가 하는 날.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월 이제 2번씩 단원평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평가 직전 주차에는 이제 전체, 직전 주차에 단체 실시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거. 다 아이들, 특히 학교에서 단원평가 본다고 얘기를 아이들이 꼭 해주거든요. 그럼 그 전주에 꼭 단원평가를 봐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친구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럼 대비도 같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교재가 끝나고 나면 학기 중에는 교재 맞춤 플러스가 또 있어요. 컨텐츠에서. 그래서 우리 교재를 풀고 나서 이 교재랑 문제만 바꿔가지고서는 이렇게 나오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더 풀림으로써 복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뭐든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친구들은 복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친구들은 선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좀 빠르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혹은 아니면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더 빠르게 나가줘야 하잖아요.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가능할 수 있게끔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선행을 뭘로 나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이 기본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개념으로 선행을 막 나가줘요. 선행 나갈 땐 친구들은. 하지만 콘텐츠는 현행을 나갑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누적되면서 나가게끔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분명히 배우고 넘어갔는데 지나가면 또 까먹거든요. 왜 영어 같은 경우는 알파벳도 까먹는 애들 많이 있지 않나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안 풀면 까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저희는. 네, 요건 이제 수리논술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도 이렇게 아이들 단원마다 저희가 이렇게 제본해서 같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제본해서 이런 형태로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따가 또 교육팀에서 아마 다 해주시긴 하실 거예요. 이제 저희는 저희 하나의 예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생도 마찬가지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념 계산력 교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방학 동안에는 그 개념으로 빠르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진도를 먼저 나가고 난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같이 넣어주면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습할 때,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때, 내신 대비할 때는 이제 이런 컨텐츠들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내신으로 설정하는데 저희가 중등은 맞춤을 2부씩 뽑아요. 초등도 사실 고학년들은 2부씩 뽑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푸는 거예요. 오히려 오답 노트를 쓰는 것보다 저희는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좋고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오늘 2부를 뽑아서 오늘 내가 그거를 다 끝내놓고 놨잖아요. 그럼 똑같은 문제를 집에 가서 풀어요. 숙제 교재로. 그럼 다시 이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저께 풀었던 내 시험지를 보고 내가 스스로 채점해요. 선생님 손이 무조건 덜 가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채점을 해요. 스스로 채점을 하고 나서 또 몰라. 그럼 한 번 더 첨삭.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것도 메타인지도 생기겠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가 정확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복습도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애들은 꼭 이렇게 저희가 맞춤을 두 부를 뽑아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온라인은 뭐 시험 볼 때는 기출 플러스나 이런 거 콘텐츠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 다 받으시고 가셔가지고 문제 한번 싹 훑어보시고 뽑아보셔가지고서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확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일단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취도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근데 주차마다 성취도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맞춤학습을 주차별로 뽑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저희가 맞춤학습은 한 80점 정도 수준에서 보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선생님은 덜 힘들면서 아이들은 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한 80% 정도 아이들이 한 80점 정도 맞게끔 해서 해주시는 게 되게 적당한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저희는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뽑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주차마다 성취도가 계속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담 때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결손을 잘 잡으려면 이 친구가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자, 영어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거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전체의 진도와 소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요, 학원에 와서 선생님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너무 쉽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에 맞게끔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안 배웠는데 좀 더 상위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꺼벅꺼벅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얘기해요. 선생님 너무 어렵게 얘기해요. 그쵸?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가르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시작점을 분명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개념이 들어오는 건데 어려운 것만 계속하면 끝까지 서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레벨까지 세분화된 내용으로 같이 이제 저희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희 또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전국평가 보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학원 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변별력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단원평가는 너무 쉽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나의 그 진도를.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성취도를. 그래서 아이들이 전국 중간고사하고 창의유관 평가를 계속 보면서 객관적인 나의 지표를 계속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쌓여가다 보니까 오히려 창의융합 평가는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더 어려운데 저희들은 이걸 더 잘 봐요, 중간고사보다. 확실히 쌓여가는 거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만점 받은 친구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인 수학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저희는 학생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재의 모든 구성이 무조건 내 걸로 따라와가 아니라 너한테 맞춰줄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그 교재에 끼워 맞추지 않아요. 그냥 이 아이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컨설팅이 되어져 있는 교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한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야 네가 공부를 한다고만 하면 선생님의 문제를 얼마든지 뽑아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계속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는 맞춤학습으로 그 학습에 대해서 내 아이의 그 수학 학습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저희들은 다 컨설턴트인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시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성적에 대한 향상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아이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들은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은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넣어주고 현재 취약한 부분을 잡아주면서 난이도별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적 관리가 되고 이 자체를 저희는 컨설팅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스템으로는요, 저는 중학생 애들은 잡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들어오는 친구를 보면 중학교 1학년 친구를 들어왔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물론 더 크기는 하지만 초등과정 안 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중학교 1학년 들어왔는데 분수 다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손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시스템으로는 아이를 중등 결손 잡는 거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보통 정말 제가 제일 빠르게 잡았던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이 친구가 중2 때 들어왔어요. 중2 때 들어왔는데 중2 그것도 겨울방학에 들어왔어요. 근데 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초등 부분부터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정말 근데 이 친구가 다행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제가 3개월 만에 모든 진도를 잡았습니다. 숙제도 엄청나게 했고요. 제가 책도 엄청 줬어요. 책을 저희는 아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렇게 잡아서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시험을 보는데 자기 진도의 시험 범위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인간 승리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은 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그거를 다 그 책을 하나하나 일일이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가 그런 거에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석인 친구들은 유지하기도 하고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자꾸 만나게끔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공부법을 모르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섭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원장님들께서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러면은 시간이 좀 더 빠르게 해야겠네요. 네, 갖춰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이제 그 브랜드를 전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영어를 하시다가 이제 수학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그 학원의 좀 관리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한 타임에 몇 명 수업해요? 이 말 되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몇 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수학교실은 지금 저희 수학교실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25명의 최대 인원이에요.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어머니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희는요, 한 타임에 몇 명이 중요하지 않고요. 학생이 많아지면 선생님이 더 투입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혼자 계실 때도 있고, 세 분이 계실 때도 있고, 아이들이 그 타임에 몇 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처음에 신입 원장님들이 요거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시스템화를 시켜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프랜차이즈를 쓰시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바뀌어도 흔들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져가셔서 또 원장님의 그 지역과 원장님의 학원에 맞게끔 다시 또 이제 변형시키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강사가 새로 바뀌거나 변경이 있어도 수업에 영향이 없도록 시스템화 시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동시간대에 사실은 먼저 제가 혼자서 했을 때 관리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학생들마다 학습 소화량을 수준별로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확실히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수학은 되게 단단해지는 게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저는 결과치가 많잖아요. 10년이 넘게끔 아이들을 가르쳐봤고 우리 저희 친구들이 뭐 대학까지 가고 뭐 하는 거 다 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했었을 때 고등학교 가서 어렵지 않게끔 할 수 있구나를 다 이제 제 안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지만 돌아가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수업이 왜 힘들까? 네, 이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진도 설정이 잘못되면 굉장히 수업이 힘듭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따라가는 교재가 나머지가 돼야 되고 반드시 그 혼자서 앞서가는 그 진도에 대한 부분들은 개념책으로 진도를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따라오게끔 만드셔야 해요. 그래야지 수업이 덜 힘드십니다. 강사가 저희가 많이 바뀌고 강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봐도 선생님들이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닌데 얼굴 벌게 갖고 나와요. 너무 힘들어해요. 알고 보면 제가 책을 다 일일이 살펴보면 진도 설정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도 설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점 속도입니다. 저희가 애들이 문제 푸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 이 문제 푸는 양을 다 치려면 채점도 빨라야 되거든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애들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죠. 기다리고 있죠. 선생님 언제 돼요? 막 이렇게 나오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애들이 막 징징대기 시작하면 또 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두 가지만 잘 되어져 있어도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어떤 운영 원칙을 조금 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중요한 건 티칭보다 코칭이에요. 저희가 판서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다 일일이 다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 컨설팅을 잘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영 코치가 수영을 가르치는데 레일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일일이 한 명씩 다 가르치면서 연습시키나요? 아니죠. 하는 것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하면은 중간중간 안 되는 거 한 사람씩 이렇게 봐주잖아요.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내가 스스로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선생님이 중간중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지 수업이 잘 운영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번, 3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진도 설정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맞춤 학습은 80점 수준이 좀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순위는 개념 플러스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맞추지 않고 학습자에 맞추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희 친구들은 이 모든 걸 알아서 시간을 때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시간 되면은 가라고 그렇게 버릇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른 된 사람들로서 우리 친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좀 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교실을 조용하게끔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가방은 무조건 두고 들어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방 아이를 두고 들어올 수 있게 책장을 마련을 해놨고요. 그래서 가방은 두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 그 영상에서도 보셨잖아요. 미리 체크해 놓는다고요. 근데 그 전날 미리 체크하는 것도 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채점 다 했어요. 그럼 대충 채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어려울지 어떨지 보이잖아요. 개념도 무조건 한 장 반, 무조건 2장 이렇게 시키지 마세요. 어른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는 한두 장만 시키고 좀 수월하다 3-4장씩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서 그때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예쁘게 한다고 도장 찍었는데요. 이것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 수준 보고서는 그 다음에 얼만큼 할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하면 다음날 아이들이 오자마자 선생님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막 20분 넘는 이렇게 얘기해봐요. 막 정신이 없거든요. 아이들 딱 오자마자 자기 거 탁 펼쳐놓고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질문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감싸 앉지 않게 저희는 이제 질문 자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줄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질문이 있으면 여기다 질문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놔요. 줄을 세워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바쁠 땐 채점을 막 하고 있다가 좀 채점 한가해지면은 맨 앞에 거 뒤로 넘기면서 누구 나와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알려주는 걸로. 그래서 이거에 가능한 거는 저희가 책을 한두 권만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거 기다리는 동안 딴 거 풀고 있으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제 오고 가는 거는 저희가 따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저희가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나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은 어떤 친구가 여기 앉아있는데 하염없이 시간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시간 체크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 오면은
채점 다 풀고 오면은 와서 책을 놔두는데 지금은 저희가 QR로 바뀌면서 이거를 조금 이제 바꿔서 하나로 바꾸기는 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서 놔두라고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억울한 거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먼저 냈는데 남의 거 먼저 채점해주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놔두면 선생님은 바꿔서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제 그런 배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QR 도입되고 너무 편해서 저희들 QR 같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QR 원장님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성장 노트, 저희가 이거는 제가 다시 디자인은 미래로 바뀌어서 바꿨는데, 저희가 이제 성장 노트라고 해서 메타인지가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내가 오늘 뭘 배웠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했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적게끔 하거든요. 맨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책을 했는지, 어떤 단원을 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배웠던 개념 중에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적어보고 나의 태도는 어땠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통 4학년부터 시키고 있어요. 저학년 친구들은 이것만도 한참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은 산세 채점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산세 채점을 하셔야 이게 교재들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이제 성취도가 어땠는지, 많이 물어봤는지, 잘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훈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특히나 시스템 적용하는 거는 원장님들이 체크 수시로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마다가 전체 회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선생님들 참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믿고 맡겨놓으면 이게 다들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장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제가 선생님들께 사과했어요. 우리 다시 제대로 회의하자. 이건 내 잘못이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마다 항상 회의 날을 잡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할 수 있게끔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수업 끝나고 카톡으로도 매일 보고를 받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원생 관리, 파일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 나름대로 매뉴얼화를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갈 거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저희가 원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선생님들께 교육하는 내용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억울한 게 제일 어려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억울한 부분도 생기지 않게끔 작은 채점부터도 그렇게 배려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칭찬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노력한 거에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100점 맞은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에 칭찬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했던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거는 어른들이 제대로 해줘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확실한 동기부여는 아이에게 선물 몇 개 주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거를 배우면 이게 사실은 어디 개념이랑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너가 이게 지금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잖아. 이런 거 자꾸 설명을 해줘요, 아이들한테. 특히나 좀 심한 문제를 많이 만나다 보면은 이 개념이 중학교 어디하고 연결되는 게 막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원래 다른 친구들은 이런 거를 안 푸는데 너니 갚을 수 있는 거야. 막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면 애들이 학습 자체에 같이 흥미를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애들한테 이거 고쳐와, 무조건 해와,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반드시 명확한 이유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있잖아, 너가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지만 너가 이거를 스스로 고쳐봐야 문제를 똑바로 읽어. 이런 이유라도 작게라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는 아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뽑기인데요. 이거는 애들이 너무 잘해서 선생님의 관리 없이 가는 애들이 있어요. 채점만 해주면 끝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너무 이쁘잖아요. 선물을 줘야죠. 그래서 저희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학습에서는 만약에 질문이 없이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무조건 뽑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이렇게 해놓는데 5등은 사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선물을 되게 자주 바꿔요. 그래서 아이들이
5등을 뽑아도 즐거울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는 밴드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학습했던 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스템을 조금 바꾸고 있어요. 다 통합된 걸로. 그래서 이제 시중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결제 선생으로 같이 결제하시기도 하고, 뭐 랠리즈도 있고, 뭐 클래스노트도 있고, 에듀오케이도 있는데 저희는 현재 참고로 클래스노트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문자도 되고 다 관리가 한꺼번에 돼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원장님들의 어떤 그런 학원의 실정에 맞게끔 같이 좀 갖추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질문까지 이렇게 받을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 아까 최대 뭐 25명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대략 선생님, 보조 선생님까지 몇 분 정도? 두 분이 계실 때도 있고, 그거는 약간 저희가 달라요. 분위기에 따라서 두 분이서 가능할 때도 있고, 세 분이서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못하는 친구만 지정해준 선생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건 조금 그 원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순정을 혼자 한다고 하면? 사실 저는 혼자서 16명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제가 혼자 하면. 근데 선생님들은 보통 한 10명에서 자금이 8명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평균이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네. 그러면, 원장님, 오늘 저희가 가을에 어워즈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열심히 하셔서 어워즈에서 만나 뵙기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